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시장이 급락하면서 대응에 대한 영상을 이미 올리긴 했는데 2월 말이기도 하고 해서 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결산을 해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. 뭐 그때까지 이제 지금까지 피드백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현재 이제 수익 지수는 이제 20.4%고요.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이제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. 연간 수익률은 20% 정도라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. 수익률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은 1, 2월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들이 존재했어요.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들이 커지는 구간들이 존재했는데 그런 구간들을 이제 잘 대응하고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있어서 변동성을 낮췄다는 측면이 만족스럽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수익률보다 변동성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. 수익률은 운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변동성 관리는 경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죠. 벤치마크 지수들을 보면 미국 지수들이 좀 더 안 좋았어요. 한국 지수들이 조금 더 괜찮았는데 뭐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한 10% 가까이 오르면서 괜찮았는데 뭐 오늘 좀 떨어진 부분이 커서 좀 5.6%로 좀 떨어지긴 했고요. 참고적으로 코스닥은 한 이 정도에 위치할 것 같은데 코스닥을 안 끌고 온 거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구글 파이낸스 함수를 써가지고 트래킹을 하는데 구글 파이낸스에서 못 읽어와서 못 넣었어요. 그냥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. 뭐 본업이 있다 보니 데이터를 수기로 다 넣으면서는 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월간 수익률을 보면 1월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7%대 월 수익률이면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긴 합니다. 현재 포지션은 하방에 좀 있는 포지션이고요. 뭐 이건 이제 오늘 올려드린 영상에 얘기들을 좀 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영상이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나 드리면 여기 이제 초과 노출액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차트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여기는 이제 노출액이라는 개념이라 제가 예를 들면 숏 중에 일부 레버리지 숏을 들고 있는데 그 레버리지 숏들을 이제 두 배 값으로 고려해서 이게 노셔널 금액이라고 흔히 그러죠. 이렇게 선불로 치면 그런 노셔널 금액을 계산해서 이제 그 비중을 나타낸 게 이 차트고 이거는 내가 이제 그걸 산 이제 예탁 잔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지금 이게 이제 34%란 얘기는 제가 여기 그 전체 노출액이 이제 134일 때 이쪽 매수 금액은 100이란 얘기니까 레버리지율이 한 34%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쪽에 뭐 해지율 정보나 현금 비율도 뭐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주식이 이제 떨어지면서 조금 해지율이 조금 더 높아진 것들이 있고 현금 비중도 조금 더 이제 높아져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해지율을 높은 상태로 계속 지속할 예정은 아니고요. 이제 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큰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이면서 매력적인 종목들을 매수해 나가는 식으로 대응을 할 거거든요.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결국 이제 큰 수익은 주식으로 내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을 잊지 않고 대응할 예정입니다. 국가별 비중을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국내 비중이 훨씬 더 많아요. 2월에 이제 미국 주식을 몇 개 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아래쪽에 좀 나올 건데 뭐 그렇게까지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아서 빠르게 손절한 종목들이 많고요. 음, 그래서 이제 현재는 미국 주식 비중이 더 낮아져서 98% 이상 국내 주식이고요. 반면에 숏은 미국 비중이 좀 더 많아서 한 20%가량, 국내는 한 80%가량이 노출되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2월에 가장 큰 실수라면 한국 시장을 너무 약하게 봤다. 그러니까 미국 수준이랑 비슷하게 봤다는 건데요.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롱숏 포지션을 가져갈 때는 그 시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주식이 많으면 이제 한국 지수에 숏을 하는 게 좀 더 위험이 대응되긴 하겠죠. 그렇지만 제가 이제 1월 말에는 한국 주식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미국 지수에 숏을 하면서 해지를 했거든요. 이게 국내 시장이 좀 강할 것 같아서 그렇는데 2월에 들어오면서는 국내 지수 숏으로 이제 해지를 바꿨어요. 그게 이제 미국이든 국내든 이제 비슷하게 커플링 상태에 있다라고 봤었는데
제 예측과 다르게 미국이 훨씬 더 안 좋았고 국내는 훨씬 더 좋았죠. 그래서 그거는 좀 제 예측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종목 비중을 보면 제 채널이 지금은 매우 적어서 사실 뭐 아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부작용은 전혀 없을 건데 향후로 유튜브를 계속 한다는 관점에서는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들을 언급하는 것들은 향후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우선 그 기준을 제가 뭐 평생 영향을 못 끼칠 만한 시총 1조짜리 섹터, 그러니까 1조짜리 주식 이하로는 그냥 섹터로 종목명을 기재해 놨고요. 1조 이상은 그냥 종목명을 오픈해 가지고 얘기해 놨습니다. 현재 이제 제 포트폴리오 기준이고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요. 현재는 이제 알테오젠이 비중이 제일 크고 뭐 다른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도 비중이 커서 이 바이오는 헬스케어 쪽에 노출도가 좀 더 높은 편이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이랑 조선기자재 요거 두 개 합치면 이것도 거의 이 바이오 헬스케어랑 비중이 비슷하죠. 한 33%이 정도 비중에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JYP 엔터나 뭐 요런 삼성전자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해외 종목으로 테바 정도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. 현재는 수익을 많이 났던 종목들을 좀 처분한 상황이라서 뭐 현재 평가 단계에서는 크게 이제 수익이 크게 난 종목은 없고요. 그리고 지금부터 좀 종목을 좀 매수해 나가거나 교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지금 보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포트를 보면 현재 뭐 현재가 대비 매수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평가 손익이 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.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 기여도는 JYP가 가장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엔 알테오진이 좋네요.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도 이 기여도가 괜찮은 편입니다. 참고적으로 뭐 삼성전자는 이게 이제 이익을 보려고 들어가거나 개별 주식이 매력적이라서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나 삼성전자 같은 레거시 반도체발 상승작이 올까봐 제 포트폴리오에 이 반도체 주식들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해지용으로 들어갔어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를 봐서 뭐 급하게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뭐 당장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처분이 된 상태고요. 같이 들어갔었는데 다른 이제 숏 포지션을 좀 더 보면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급락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상태죠. 나머지 숏 포지션들은 이제 플러스 상태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한국 시장을 되게 약하게 봤다는 의미죠.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도 뭐 전체적인 평가 손익을 합산해 보면 현재는 플러스 상태에 있긴 합니다. 그리고 실현 수익률 부분인데 2월에는 좀 실현한 종목들이 많은 편이거든요. 1월에는 거의 없었어요. 2월에는 좀 많은 편이었는데 이 중에서 뭐 태강이나 하나오션이나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제가 뭐 하나오션은 이제 일부 매도 중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절반 이상의 물량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 물량들이 제가 기본적으로는 주기적으로 이제 로스컷을 걸어두거든요. 그러니까 특정 가격에서 10% 마이너스로 이제 로스컷이 되도록 걸어놓는데 그래서 자동으로 매도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되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다시 사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봐서 이제 안 산 종목들이 이렇게고요.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자진해서 매도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아무래도 쌈지 엔터겠죠.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란 걸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거는 제가 매도했던 가격 대비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더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쌈지엔터가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. 제가 이제 이거를 쌈지엔터를 굳이 판 거는 사실 종목은 계속 괜찮게 봤는데 제가 고려했던 시나리오 중에 또 한 가지로는 밸류가 찬 종목들이 좀 조정이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봤어요. 이게 롱숏 펀드들이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런 트레이딩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은 쌈지엔터는 제가 수익률이 많이 났던 거지 시장에 느끼는 부담은 크지는 않았거든요, 사실. 오히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느끼는 부담이 좀 큰 상태였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것과 시장이 느끼는 것을
잘못 해석한 거죠. 남들의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고, 그로 인해서 기회 비용을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고, 반대로 기회 비용이 마이너스가 크게 난 거는 아마존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. 음, 이거는 이제 실적 전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고, 그래서 바로 손절을 했어요. 만약에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가져갔다면 큰일 날 뻔했죠. 이게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포지션을 좀 많이 가져갔었는데, 이게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 손실이 났을 거예요. 이런 걸 보면 미국 주식의 난이도가 올해는 좀 대단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수익률 측면에서 한번 보면 태강은 한 50% 넘는 한 60% 정도의 수익이 났었고요. 60% 정도가 났네요. 하나오션은 한 123% 정도 수익을 보고 실현을 했고, 삼지엔터는 그래도 한 90% 정도의 수익 실현했습니다. 나머지 것들은 뭐 세인중공업은 그래도 20% 수익을 봤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냥 손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연금은 위에 수익률이나 뭐 실현에 연금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요. 제가 연금을 여기에 굳이 넣은 이유는 뭐 저 같은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, 제가 이제 주식에 좀 더 초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연금에 거래하는 걸 계속 까먹어요.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현금성 자산이 되게 많이 있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, 원래 이렇게 시각화해서 관리하지도 않고 대충 관리를 해서 연금 관리를 계속 까먹으니까 거래를 못 하다 보니까 돈은 넣어놨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, 이제 3월부터는 제 포지션에 큰 변화를 줄 때 까먹지 말고 연금도 포지션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. 뭐 연금에서 롱숏은 못 하겠지만, 제가 주식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갈 때는 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좀 더 늘리고 나머지는 뭐 단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면서 그렇게 비중을 좀 관리하려고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, 현재는 특별하게 볼 것은 없고 뭐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이고 채권 자산들이 뭐 나머지는 차지하고 있고요. 채권 비중은 국내 쪽의 비중이 좀 더 가져가 있는 편이고, 뭐 이익은 좀 봤는데 이익 금액이 특별하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. 이게 좀 다른 것들이 별로 이익 금액이 워낙 작아서 국내가 좀 높아 보이지만 국내도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. 여기까지가 2월까지 제 포트폴리오고요. 사실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것은 지금은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겠지만, 채널이 커지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컨텐츠라 고민이긴 합니다. 그래도 저는 이제 투자 스터디 같은 것도 없이 혼자 투자 공부를 했거든요. 그래서 남들의 포트폴리오가 참 궁금했어요.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됐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남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. 따라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. 그냥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저는 투자에 있어서 풍성한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, 그런 측면에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